민주당의 법안 단독 강행 처리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번엔 노조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노란봉투법인데요.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이후 노란봉투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에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거대 야당의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으로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을 역대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란 야권의 비판보다 합의 없이 밀어붙인 야당의 법안을 수용할 경우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중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국회 본회의로 계속 넘어오는 법안들은 모두 내용보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합의기구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의석수만으로 처리된 법안들은 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가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금 1억 5천만여 원을 받아 그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고작 420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에는 이 단체의 관리 운영비가 전체 지출액의 약 7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요. 이 단체의 도움을 받은 일부 피해자 가족은 마른 지원단체인데 받아본 게 행사 참여했을 때 갈비탕 한 그릇, 명절에 보내오는 사과 박스가 전부여서 섭섭했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가족과 접촉한 소식통이 전해있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는 기부금은 피해자 생계 지원이 아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데요. 구독자님들, 이 시민단체 해명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나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 99%는 좌파 소굴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라는 비영리법인들의 실체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눈먼 돈 기부를 받아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라고 hir난했답니다. 정부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따로 관리하는 조선족이 전체 외국인 중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수급액은 629만 7천 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천 원과 비슷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 2,107명 중 조선족의 비중은 57.3% 6,938명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족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은 것은 재외동포 비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자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비전문 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엔 추방됩니다.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잠적 중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정말 극단적 선택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그러더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25일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캠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추호도 두둔하거나 변명을 해줄 용의는 없지만 너무나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는 추측성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니,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카더라는 안민석의 주특기 아닌가요? 때문에 안민석이 이런 소리를 하니 믿음이 전혀 가질 않습니다. 그냥 입국 닫고 남은 인생 사는 건 어떨까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6일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가라고 비꼬았는데요. 박대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남국 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hir난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7년 7월 훈춘 쌍방울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동아일보가 확보한 사진 배경에는 이해찬 의원님 훈춘트라의 공장 방문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20여 명의 협회 회원 중앙에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서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진 등을 근거로 이해찬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해찬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요 인물에 대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쌍방울 임직원들과 김성태 전 회장도 인정한 외화 밀반출 사실을 이재명만 한사코 거짓말로 버티고 있다. 소설이라고까지 했지요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5일 절면피 이재명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대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재명과 관련해 이미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이 과연 정치인인가라면서 오히려 철면피 거짓말쟁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소설가 아닐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는 소설의 결말은 비극일 것이라며 그리고 그 결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영윤님, 탱댕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